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해라서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바뀌는 내용들을 일부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정보들도 있어서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라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만 간단히 간추려 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고 추가로 냈었는데요. 이렇게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된 건데요. 국공립 때는 2018년도에 폐지됐고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인하돼서 이제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1월만 해도 부동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돼서 관심이 많은 대출 관련 내용이죠.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됩니다. 이후에 7월부터는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져서 결국에는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도 추가 대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정책 중에 무주택 청년에게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요. 월소득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였죠. 하지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조금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비록 일부겠지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관련 법규가 몇 가지 바뀌는데요. 먼저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범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딱 이 문장이 전부입니다. 우회전이 주요 내용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27조에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라는 문구가 중요한 건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이미 반대편으로 넘어간 보행자의 발이 한 발짝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데 지나가면 단속한다는 말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또 내년부터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안 됩니다. 현재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30에서 50%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데요. 과적 적재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렇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건데요.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 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됐다가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요.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 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제도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간접 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존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잘 모르거나 눈치 보여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본인이 해당 안 되니까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얼마 전 소개해드린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간 단계로 1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하고 각각 0.7%씩 부담을 해야 해서 월 300만 원의 배달 수수료를 받는 기사님들은 월 1만 4천 원 정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할 경우에 한 달에 약 124만 8천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원한다면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 휴일이 의무화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신정은 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워낙 많은 정책들이 새로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만 정리해봤습니다. 1월에도 추가로 새로운 내용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